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스스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과연 이 사람이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강점과 매력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세훈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강점으로 중도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중도 확장성이지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진영에서도 어떤 성향의 지지층으로부터도 이 사람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지지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그동안에 이 정치에 무관심했던 그동안에 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잠시 이렇게 떠나 있었던 그런 무당층 또는 정치 저관여층이 나 오세훈을 보고 나 오세훈의 정책을 보고 이 오세훈의 서울시정을 보고 나 같은 사람을 뽑아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 또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착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세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너무나도 많겠습니다만 오늘은 영상 두 편에 이어서 딱 그 원인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이 그 광화문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지는 그 길가에다가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그 다음에 민노총이나 이런 자들이 불법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은 설치한 지 한 5일, 6일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나서 이제 풀려난 뒤에 아마 바로 직후부터 이 천막을 설치하고 거기서부터 무슨 장애 집회를 하고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민노총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한 지 꽤 됐습니다.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은 그 기사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과 구속을 촉구하는 파면 농성장이 광화문 앞에 속속 설치되고 있다. 노동, 종교, 시민사회, 정당들이 제각기 천막과 텐트를 펼친 가운데 바람이 불 때마다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깃발이 펄럭인다. 각자의 지붕이 모여 하나의 큰 집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8일 윤석열이 석방된 순간부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8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15일이기 때문에 딱 일주일 전부터 딱 7일 전부터 이미 그 서울 도심 한복판 광화문 광장 인근에는 이런 불법 천막들이 설치됐다 그 말입니다. 그 설치한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이런 민노총 같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민노총 있고 그다음에 참여연대 있고 경실련 있고 민변 있고 또 뭡니까? 한노총 이런 단체들이 싹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단체들을 뭐라 그러니까 두 글자로 또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딱 이름만 들어봐도 이 자들이 그 과거에 어떤 것들을 해왔던 자들인가, 어떤 활동들을 해왔던 자들인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설치물을 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소년 공간이어야 될 그 광화문 광장 인근에다 세워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세훈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세훈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도저히 좌시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강력하게 경고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저는 이 오세훈의 이런 입장을 보면서 이래서 오세훈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 여러분들하고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야당의 장애투쟁 비판. 그러니까 이 여당 국민의힘이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의 장애 투쟁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었는데 이 권성동 같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오세훈이가 힘을 실었다. 그래서 오세훈이가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목도 이상했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만 기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장애 투쟁의 법적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야당의 장애정치 투쟁을 비판하고 나선 여권에 힘을 실어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오세훈이가 중도 확장 운운하고 앉아있는데 중도에서 오세훈이를 과연 환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과연 오세훈이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한테서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이
탄핵 자체에 대해서 이 오세훈이가 그동안에 했던 얘기, 그 입장 변화 이런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사람은 그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오세훈이가 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대통령 꿈을 꾸면서 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한테 이렇게 구애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이 이재명 당한테 강경한 입장을 지금 이렇게 내비치는 식으로 오늘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은 역시 오세훈이다. 이렇기 때문에 오세훈은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오세훈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잠깐만 기사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다. 다 아는 소리를 또 하고 앉아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시민들의 공유 공간인 이 도로 또는 광장 이걸 무단 점유했지 않습니까? 무단 점유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기사에 따르면 텐트 천막이 270개 동에 달한다고 돼 있습니다. 270개 동. 그러면 그 천막 사이즈가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270개 동이 그 도로를 따라서 쭉 줄지어서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광화문 인근에서부터 거의 뭐 헌법재판소 앞에까지 그 천막들이 이어져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두고 보고 있다가 이제서야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서울시장으로서 정말 그 직분에 맞는 얘기를 한 겁니까? 책임감 있는 소리를 한 겁니까? 또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국내의 전통적인 지지층한테 이렇게 구애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매력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곳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기사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난 11일부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조국당이나 이재명 당은 10일부터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민노총 이런 자들은 8일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다면서 뭐 헌법재판소가 내란 속에 윤석열의 그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압박, 여론전, 선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님 뭐라 그랬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 천막을 설치했으면 서울시장이나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다 치워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불법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서야 일주일이나 지난 다음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탄핵에 중독돼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 여러분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왕적인 다수당이고 국회 입법부안에서 폭주를 한다고 해도 이 서울시의 공유 공간인 그런 도로 광장을 점유했을 때 이걸 갖다가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서울시장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누굽니까? 바로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은 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쓸 시간에 이걸 갖다가 행정적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변상금 부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방해하고 또는 정말로 좌시할 수 없는 불법이라고 한다면 행정 대집행을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서울시장, 지자체장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각종 행정법, 특별법상으로 지자체장한테는 이 행정 대집행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도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거를 계획한다든지 매달 며칠까지 자리를 비워라 라고 했을 때 그걸 이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러면 행정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달에 2월 달인가? 그때 탄기국 있지 않습니까? 탄기국이 서울광장에다 텐트를 치고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그거 싹 치워버렸습니다. 그때 아마 16,000명인가 동원한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박원순이가 과연 서울시장으로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그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도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인기가 없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 탄핵 정국 쪽에서. 근데 오세훈이가 한 말도 그와 같은 취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기껏 한다는 말이 변상금 부과 이러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변상금 부과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쓴 기사가 있는데 그거 잠깐만 인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예전에 세월호 천막 있었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그리고 박근혜 탄핵 정국 때 그 온갖 단체들이 민노총 같은 자들이 또 광화문 광장에다 천막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설치했냐면
2016년 11월 5일부터 2017년 3월 23일까지 138일 동안에 불법 천막을 설치했었고, 광화문광장에다가 70개 동에 대해서 설치한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때 당시에 변상금 얼마를 청구했냐면 3,822만 원을 청구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지금 저기 광화문광장에다가 헌법재판소 인근에다가 불법 천막 쳐놓은 자들한테 얼마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1,000만 원도 안 돼. 270개 동의 텐트에 대해서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더 있어. 그 다음에 2주 더 있어. 이렇게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변상금 얼마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좌에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100억 원도 넘습니다. 그런 정당한테 변상금 1,000만 원 더 내게 하겠다. 2,000만 원 더 내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0.1%라도 먹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오세훈이가 평소에는 어떤 박쥐처럼 눈치 보기 하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눈치만 보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역시 뭔가 강단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끔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변상금 부과한다고 해봤자 지금 천막 설치한 자들이 변상금이 무서워서 이거 얼른 철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세훈이가 노릴 만한 그런 어떤 정치적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에 대한 일종의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자기의 마케팅에 불과하다. 정말로 서울시민이 불편해하는 서울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설치물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정말로 안타까워서 자시할 수가 없어서 저걸 내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이걸 지적해봤습니다. 정말로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정말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과연 오세훈이는 지금까지 4년 동안 뭘 해왔던 것인가. 그리고 또 이 탄핵 정부 속에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 그리고 자칭 대선 주자인데 오세훈이는 또 지금까지 뭘 했던 것인가 한번 되돌아본다면 오세훈이는 역시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허튼 데다가 이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힘을 쏟고 있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약간 버벅였던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